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입주 경기실사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전국 입주율은 69.6%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6.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 입주율이 60% 선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7년 6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서울만 유일하게 1.5%포인트 오른 87.3%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그 외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0.09%포인트 내렸습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이 같은 변동금리 인하는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달 신규 취급액 및 잔액 기준 코픽스 하락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노주거지에서 도보 10분 거리 안에 주차장, 소형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 어르신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10분 동네 생활 SOC 확충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3,753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개 생활 SOC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래 안 해요. 이 지하철이나 그 교통 말고도요. 주차장이나 도서관, 어린이집 등 이 주민 편의 시설이 생긴다면 삶의 질이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서울시가요, 누구나 도보 10분 거리의 생활 SOC를 누릴 수 있도록 이 확충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똑똑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요, 전화 주세요. 저희가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투자 가치 있는 매물만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P&J 부동산 연구소 김대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어떤 매물 준비하셨어요? 예, 일단은 이제 동작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도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동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지금 좌측이 여의도, 우측이 강남, 그리고 바로 길 하나, 한강 하나 건넌다라고 하면은 국제 업무지구로서 지금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용산까지 정말 이 세 개의 삼각편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교입니다. 판교 이제 2, 3 테크노밸리가 구성이 되면서 정말 앞으로 정말 10년 후에 정말 몰라보게 바뀔 지역이라는 점 말씀해 드리면서 두 가지 포인트 짚어드리고 두 가지 매물 한번 압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매물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김대진 이사님의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요,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7호선 상도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8.51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31.63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8월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요, 방 1개, 거실과 주방, 욕실의 복층 구조로 돼 있고요. 총 9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2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8천만 원, 월세 시는 1천만 원에 월 8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는 6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상도동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어떤 매물인가요? 네, 일단 상도동이면 사실 대학교들이 항상 좀 주변에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학군들이 숭실대라든지 총신대, 그리고 중앙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서울대까지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동작구 상도동 하면은 동작구 사당이나 방배 이런 쪽 라인들을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상도동은 좀
다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작구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추천을 드리는 지역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이에요. 강남이라든지 뭐 G베일리 라인들 연결성이 좋은 그런 7호선인데요. 강남에 접근성이 좋은 라인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또 높죠. 상도역입니다. 도보로 약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사실상 이 3분 거리라고만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 같은 경우에 18.51제곱미터이고요. 계약 면적은 31.63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에 비해서 계약 면적이 상당히 넓다라는 부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준공 같은 경우에 2020년도 8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이 1개, 그리고 거실, 주방, 욕실인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실면적 구간이 상당히 넓게 그 내부 면적을 좀 넓게 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층수 9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일단 기준층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추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작 행정타운 앞으로 이전이 되면서 행정타운 내부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또한 갖춰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와 주변의 삶의 질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서부 경전철의 연장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변에 역세권, 초역세권 매물이면서 주변에 숲세권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학세권과 의세권까지도 충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진 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직주 근접성입니다. 일단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다가 용산, 강하나 건너면 용산이고요. 좌측으로 10분 거리 이내에 여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부 한번 입지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 부분에서 일단 주변의 양쪽 양대 산맥 보이시죠? 노량진 뉴타운과 흑성 뉴타운이 보이실 건데요. 굉장히 동작구 중에서는 성공리에 분양을 마친 정말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뉴타운 양쪽에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주변의 동작구의 가격대들이 정말 충분히 가격대들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역으로는 가장 가까운 역은 상도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물지, 사업지 위치에서 조금만 올라가 보면은 9호선이 보이시죠? 9호선과 7호선을 둘 다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로변 쪽 라인을 따라서 있는 이런 사업지이기 때문에 정말 가시성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변에 노량진 뉴타운을 거쳐 가는 곳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부 경전철 예정 노선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서부 경전철 라인들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의도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철도망이 또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가까운 곳에 9호선뿐만이 아니라 1호선 노량진역도 가까운 곳에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주변에 뭐 노량진 근린공원이라든지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노들나루 공원이라든지 한강권에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올림픽대로라든지 그리고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변북로 등등의 간선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근에 중앙대학교를 필두로 해서 중앙대학교 병원, 그리고 아래쪽으로 여기 화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뭐 총신대라든지 뭐 서울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학교들이 잘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베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중앙대, 총신대, 뭐 서울대 등등의 여기서 나오는 유동 인구도 약 8만여 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런 다양한 직장군들을 포함해서 약 30만 명 정도의 직장군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복층형, 이런 초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정적인 임대를 충분히 안정적인 배후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용산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만큼 직주 근접성의 메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좌측으로 10분 정도만 간다라고 하면 여의도의 금융 중심지, 그리고 다리 하나 건너서 용산,
뭐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뭐 마포 공덕이라든지 서울역 등등의 업무지와 연결성이 좋고요. 자, 그리고 좌측, 우측으로 가본다라고 하면 지하철 7호선을 이용 시에는 15분 정도 가량 걸리는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차량으로 이동 시에도 뭐 20에서 한 30분 정도로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뛰어난 주요 업무지와의 접근성, 직주 근접성을 모두 다 갖춘 입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서울 2030 플랜 다들 알고 계시죠? 2030 플랜 같은 경우에 2030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곳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세 군데인데요. 이 세 군데 중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용산, 뭐 강남, 여의도에 개발들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산이 주요 3도심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런 가격대 상승을 이뤄왔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앞으로 이 세 군데, 이 세 군데의 지역들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입지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니까요,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교통편이 좀 좋은데요. 1호선, 7호선, 9호선을 이용한다면은 업무지구와의 그 접근성도 좋아 보이고요. 또 인근에 대학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임대 수요 또한 풍부하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좀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전을 하게 됩니다. 종합행정타운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인데요. 일단 2019년도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착공 같은 경우에 2020년, 완공이 2022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개발이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그 동작구청 종합행정타운이 구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내부에는 이런 그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이 정말 충분하기만큼 구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작 구민들의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 서부 경전철 라인들의 연장선의 혜택이 바로 동작구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선이 구축이 될 예정이고 총 17개의 구성이 될 것인데 거의 모든 역들이 많은 지역들, 그러니까 그 환승역들과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편의성이 증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동작구의 또 다른 개발 호재에 따른 충분한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연장이 확정이 됐고요. 2019년도 2월에 발표가 났습니다. 자, 장승배기 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작구 상도동에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승배기 역에서 바로 옆에 한정거장이 상도역인데요. 그만큼 장승배기 역에 서부 경전철 라인이 조성이 되게 되면서 바로 지금 현재 가깝지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여의도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서부 경전철 라인들의 추가적인 구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덧붙여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신림선이라든지 뭐 난곡선들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면서 지역 이동성 아래쪽으로 구성이 되는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교통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부 경전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총 1호선과 2호선과 5호선과 7호선 그리고 9호선과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성 자체가 상당히 증대가 된다는 점. 자, 그리고 관악구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강남, 마포 등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또한 직주 근접성이 정말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행자 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총 8가지 섹터로서 구성이 될 것인데요. 노들섬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동작구 지역이 거의 모든 지역이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한강권에 따라서 한강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커뮤니티 시설과 이런 다양한 뭐 키즈 카페라든지 수면 공원들이 조성이 되면서 동작 구민들이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바로 동작구 이런 보행자 네트워크를 이용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주변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임차 가격이 상승,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된다고 하면 주변의 상권들도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동작구에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교통편의 추가적인 증설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고 이런 추가적인 개발 호재까지 같이 취합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실거주라든지 아니면 투자성에서도 상당히 정말 그 매력적인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동작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개발 호재도 좋고 입지 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중요한 게 이 매물일 것 같아요. 오피스텔, 어떤 오피스텔인가요? 네, 제가 사실 왜 오피스텔 중에서는 단층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복층형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그만큼 사용 면적이 넓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대로변 라인에서 바로 보일 수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뭐 여성들 이렇게 귀가 좀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분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여성분들의 귀가가 좀 안전성이 굉장히 또 증대가 될 만한 그런 시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안전시설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9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사용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12평 가까운 평수를 자랑하고요. 주방 또한 같이 굳혀져 있고 분리 욕실,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욕실과 세면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화장실 또한 마찬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그런 욕실과 화장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복층 특화 설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할 만한 높은 층고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문 옵션이죠. 스타일러까지도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수납 공간 또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고 접이식 식탁이라든지 뭐 쿡탑, 그리고 TV장,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풀 빌트인 냉장고, 풀 빌트인입니다. 냉장고와 그리고 정말 외부에서 핸드폰 하나로 온오프 기능을 다 가져갈 수 있는 IoT 시스템까지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입니다. 정말 뭐 9인승, 10인승짜리 뭐 작은 그런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17인승의 대규모 엘리베이터가 두 대나 구축이 될 것이고요. CCTV라든지 뭐 보안 현관문 기본적인 안전시설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 정말 옵션들이 정말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가지만 1층에 전기차 충전 설비가 들어간다는 점과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소카존이라고 하죠. 요즘엔 젊은이들 정말 그 소카라고 그 공유, 약간 쉐어 형태의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카존까지도 구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다양한 옵션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이는 것처럼 추가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일단 층고 자체도 1.3m로 상당히 높은 면적을 자랑하고요. 총 층고가 4.1m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층형 이런 원룸 주택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공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옵션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중창이라든지 로이 복층 유리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리고 친환경 벽지와 강화마루 시공이 될 것이고요. 사용 면적이 상당히 넓다라는 부분들 들어오는 출입구 부분부터 해가지고 TV장이라든지 스타일러 냉장고 싱크대 세탁기 쿡탑 신발장 등등이 일렬로 구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좌측으로 보이는 것처럼 뭐 세면대와 옷장 그리고 욕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복도 공간을 더 넓혀서 이렇게 침실 공간을 상당히 넓게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이점이었고요. 이런 복층형 공간들은 보신 적이 잘 없으실 겁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정말 히든 공간까지도 살려서 실사용 면적을 늘린 부분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복층이기 때문에 좀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은 이 복층이 좀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책정돼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착하고 알뜰한 금액입니다. 자, 주변 초역세권 3분 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사용 면적이 12평 정도 나옵니다. 일단 7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 매매 금액 2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는 1억 8천만 원 정도가 충분히 맞춰지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천에 약 85만 원 정도의 높은 수익이 좀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출 금액을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 6천만 원의 금액으로 월세 천에 85만 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매물 가격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도동에 있는 오피스텔 살펴봤는데요. 자,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요.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 있는 신축 공동주택입니다. 서판교와 청계 IC에서 차량으로 약 2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48.60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52.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 다용도실, 드레스룸의 구조로 돼 있고요. 총 4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9,7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5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원에 월 2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700만 원, 월세 시는 1억 9,7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성남시 판교 운중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좀 핫한 핫플레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판교의 비버리힐즈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운중동입니다. 그만큼 부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일단 위치, 서판교라든지 청계 IC에서 차량으로 약 2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인 판교 IC까지도 5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교통으로 이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48.60제곱미터이고요. 대지 면적이 52.66입니다. 상당히 넓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죠. 실내부 면적은 24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룸이 아니고 투룸입니다. 정말 넓은 투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공 같은 경우 2019년도 7월 말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구조 같은 경우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이 정말 크게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보기 드문 테라스 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층수는 총 4층 중에 2층인데 1층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알파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이는 일반 빌라의 한 4.5층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가지 추천 포인트, 신설되는 광역 교통망들, 그리고 2024년도에 복선 전철이 들어서게 되면서 추가적인 교통망 자체가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하지만 앞으로 23 테크노밸리가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대규모 업무타운과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판교에서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보이시죠? 가운데 보라색 선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동판교와 서판교로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 서판교 라인 같은 경우에는 동판교에 비해서 아직 전세가 정도 수준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에 23 테크노밸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인구들이 서판교 라인들로 몰려올 수가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이는 것처럼 서울 외곽이라든지 용인서울고속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이 외에도 운중로 등등 다양한 고속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집 인근에 초중고가 이렇게 한 군데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고 청계산 자락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는 운중천이 흐릅니다. 정말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공간이죠. 자,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정말 좋은 공간이면서 본 해당 매물 사이트 요 인근들이 고급 빌라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판교의 비버리힐즈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깨끗하고 멋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매물 또한 마찬가지로 고급 빌라에 축하는 그런 매물이고요. 서판교역이 앞으로 구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판교역에 따른 주변의 지역 가치도 같이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광역 교통망들, 고속도로망들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개도 아니고 8개의 고속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물류 시스템, 판교가 왜 기업들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지를 반증해주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치 개발 호재에도 정말 구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뿐만이 아니라 개발 호재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4년도에 월판선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2024년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불편했었던 부분들이 대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총 구간 40km 넘고요. 총 구간 11개 역사가 구성이 되면서 서울로 진출 입이 또한 같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총 11개 역사가 모두 다 환승역으로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 모든 역사가 환승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속 250km의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단축되는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23 테크노밸리가 바로 위쪽에 구성이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발생되는 인구 종사자들 바로 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서판교 라인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23 테크노밸리가 구성되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2020년도와 2023년도에 완공이 될 것이고요. 정말 제1 테크노밸리와 거의 버금갈 정도로 총 1,8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종사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편의 추가적인 증설,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이면서 판교와의 접근성, 강남도 15분대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교 중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투자라든지 실거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매물입니다. 네, 입지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강남하고 판교 업무단지와 가까워서 이런 부분 조금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교통까지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직주 근접 원하시는 분들은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그 월판선 개통이 된다는 점 가장 크게 조금 와닿았고요. 또 판교 테크노밸리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로 또 직주 근접성이 높아져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발 호재 말고요, 이번에는 또 매물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예, 건물 특징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4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 4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층, 5층 높이라고 말씀드렸죠. 남동향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이 2칸이지만 24평 정도에 나오는 정말 대형 투룸입니다.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고 다용도실 들어가 있고 테라스 또한 마찬가지로 갖춰져 있습니다. 10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200%의 지상 지하 주차장의 공간이 마련이 될 것이고요. 최고급 자재입니다. 정말 지역의 이름에 걸맞게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급 자재들로 시공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넓은 특화 설계,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거실과 주방 시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드레스룸과 팬트리장까지도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테라스 공간까지도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인 취향에 맞게 분위기를 연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억 9,700만 원입니다. 정말 24평형으로 24평형이지만 5억 원대가 되지 않는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고요. 전세 시에는 3억 5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4,700만 원 정도가 접근이 가능하시겠고, 대출을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25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9,700만 원이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판교 운중동에 있는 매물 소개 잘 들었습니다. 김대진 이사님, 오늘 2가지 매물 알차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본 이사님의 매물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7호선 상도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8.51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31.63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8월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거실과 주방, 욕실의 복층 구조로 돼 있고요. 총 9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2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8천만 원, 월세 시는 1천만 원에 월 8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는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 판교 운중동의 신축 공동주택 개요입니다. 서판교와 청계 IC에서 차량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48.60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52.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요,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다용도실, 드레스룸의 구조로 돼 있고 총 4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9,7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5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원에 월 2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4,700만 원, 월세 시는 1억 9,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무료 특강 소식입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노하우를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자세한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똑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실사지수는 74.1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100을 밑돌며 시장 여건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입지가 좋은 매물을 만들까요? 또 어떤 호재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좀 상승하게 할까요? 이런 부분 정말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저희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는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요. P&J 부동산연구소의 김윤지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매물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거의 그 완벽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실거주와 투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여드리는 매물은 그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장이유타운 15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이고요. 또 여기서 그 초역세권입니다. 1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까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매물 준비하셨다는데요. 먼저 자양동 매물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약 7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79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15.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돼 있고 총 7층 중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천만 원, 월세 시는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자양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전체적인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올해 이제 4월에 준공을 완료한 그런 신축이고요. 총 2개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7층 건물에 30세대가로 구성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는 CCTV,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인 택배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는 에어컨, 그리고 세탁기 이렇게 옵션이 갖추어져 있고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잘 지어졌고요. 또 이제 입지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완벽한 조건의 그런 이제 완벽한 조건의 입지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았다가 추후 그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한다면요. 도심 어디나 조금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매물 가격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매물 가격은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로는 이제 2억 6천만 원을 안고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고요. 또 이제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수익 80만 원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에 1억 5천만 원을 감안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네, 전세 시 실투자금이 3천만 원 예상되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 동네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양동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건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 상권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해당 매물은 이제 2호선과 7호선을 이용 가능한 이제 건대 입구역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서울 내 10대 상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건대 입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앞에 건대가 있고요. 또 이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먹자골목,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기업 상권이 들어왔고요. 2007년도에 스타시티가 들어오게 되면서 배후에 이제 주상복합들이 들어오고 이제 대형 상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에 이제 인근에 그 뚝섬 한강공원이 있어서 이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역 한정거장 거리로 어린이대공원도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종합병원이 이제 입지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공원까지 실로 완벽하게 그렇게 구성된 그런 입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역 자체에 이제 대학교하고 이제 그 종합병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가 임직원과 그 학생 수요 그리고 이제 병원 관계자들의 임대 수요가 탄탄하게 안정되게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거주 요건이 굉장히 좋고 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실거주하시기에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청담
청담대교만 건너시게 되면 바로 강남이라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실제로 이제 2호선을 따라서 이제 강남에서 올라오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인근에 이제 성수 IT밸리에 있는 직장인들도 주된 임대 수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그 임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이 바로 강진구 자양동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입주 요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도 좋지만요. 좋은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생활 편의 시설이 일단 풍부하고요. 병원, 뭐 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 그리고 한강공원하고 가까운 점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진구에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개발 호재라고 하면 아까 전에 언급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건국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건국대부터 이제 자양동, 구의동 그리고 화양리까지 계속해서 이 상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지역이 그 젊은 층들을 그 겨냥해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다시 한번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생들과 30대의 그런 소득이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기본적인 상권을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방문과 거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탄탄한 상권과 그리고 이제 유동 인구가 이곳의 첫 번째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호재로는 이제 그 2호선 구간 중에 지상으로 다니는 구간이 있죠. 그 신답 성수부터 잠실까지의 그 구간이 이제 지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요. 지금 이제 고가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 성장으로의 그 성장을 좀 방해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하 요청이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문제 등으로 이제 좀 지지부진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총선이나 이제 정책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건국대 인근 지역이 신촌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최고의 상권으로 탈바꿈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해당지 인근의 그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국대 그리고 세종대 등 이런 학교 용지가 많고요. 또 어린이대공원의 일대 그 고도 제한 때문에 사실 그 개발이 더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서울에서 이제 신규 상업 용지를 늘릴 예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중에서 개발의 여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이 광진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규 상업지 지정으로 인해서 복합 개발이 이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제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자양 1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9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18층 규모로 복합다운 10개 동이 들어서게 되면서 대학 문화공간과 이제 아파트 등 이제 첨단 업무 복합단지에 이제 조성이 될 예정으로 이 지역이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광진구에서 진행하는 또 한 가지의 대형 사업으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터미널 부지를 이제 지상 32층의 복합시설로 구성을 해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랜드마크로 이 동서울 터미널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데요. 2024년에 이제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물지에서 지하철 세정거장 거리에 준공역이 있는데요. 이곳 중곡동 일대도 이제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이제 종합 의료 복합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상 20층 규모의 의료 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건국대학교 종합병원과 이제 연계를 해서 이 중곡동 일대를 의료 중심의 특화 지역으로 지금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병원 하나가 가져오는 지역적인 효과가 참 어마어마한데요. 의료 복합 단지거든요. 의료 복합 단지의 그 확장은 임대 수요를 이제 활성화시킬 것이고 지역 가치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호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호재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구의자양 재정비하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이곳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개발 호재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투자하기 전에요. 어떤 매매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근래 굉장히 그 갭 투자로서 많이 선호가 됐고 많이 좀 오른 지역이기도 합니다.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인데요. 이제 서울 내 핵심 더블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매매가가 이제 3억 정도를 다 웃도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지역 인근에 예정된 다른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투룸 기준으로 이제 3억 2천, 3천, 4천 이제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매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로도 이제 5천, 6천이 이미 뜬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3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이제 진입을 하신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흔치 않은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양동 신축 다세대 주택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지 팀장님의 두 번째 매물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요, 성북구 상월곡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8.33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7.11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2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5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5,5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2천만 원, 월세 시는 1억 원에 월 1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7,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월세 시는 8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성북구 상월곡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매물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성북구 상월곡동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매물입니다. 올해 2월에 준공을 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초역세권 매물이면서 이제 총 12세대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12세대밖에 되질 않고 또 이제 지역적인 호재가 굉장히 강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세대 중에 이제 3세대밖에 남지를 않았는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좀 서둘러 보셔야 된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5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층 구조고요. 방 3개, 그리고 이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을 주방 옆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실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런 편의를 고려를 하였고요. 또 이제 그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음식물 쓰레기, 비데까지 이제 풀옵션으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또는 실거주를 하시는데도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매물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니까 3룸 매물이에요.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상월곡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인데요. 이 점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가격은 어떻게 책정돼 있나요? 네, 가격은 매매가가 3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시에는 3억 2천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투자 금액 3,500만 원으로 이제 접근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 수익 120만 원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액 1억 7,500만 원을 감안하시게 된다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 되겠습니다. 네, 전세 시는 3,500만 원 실투자금이요. 그리고 월세 시는 8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곳의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볼게요. 입지 여건 괜찮을까요? 상당히 좋습니다.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내부순환로에서 월곡 IC로 빠져나오면 상월곡역 방면으로 차량으로 채 이제 5분이 걸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버스로 조금만 이동을 하시게 되면 경춘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7호선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이제 GTX 신호선, 동북선 경전철도 들어가게 돼서 교통 이용에 상당한 그 프리미엄을 갖게 될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인근의 대학교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국외대, 한예종, 그리고 경희대, 동덕여대, 그리고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까지 내로라는 그런 유명 대학들이 이제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학가의 임직원과 학생 수요, 연구직군들의 꾸준하고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부분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인근의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뿐만 아니라 이제 재래시장인 장이시장까지 이제 입지를 하고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요. 또 이제 바로 길 건너에는 이제 천장산 있습니다. 오동공원, 북서울 꿈의 숲 등 이제 역세권이면서 동시에 이제 숲세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흔치 않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입지적인
관심적인 포인트라면은 이 지역이 이제 장이우타운으로 15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장이우타운 중에서도 장이 11구역과 15구역이 지하철 6호선과 가장 가까운데요. 이제 뉴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뉴타운 재추진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든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이제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입지 여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역세권 매물뿐만 아니라 숲세권 매물이기도 합니다. 산도 있고 공원도 가깝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여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성북구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성북구에 이제 대단히 많은 이제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이제 개발 호재로는 단연코 장이유타운을 먼저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유타운은 이제 유타운 면적 중 최대 규모인 총 면적 187제곱미터 이제 187제곱미터로 2만 4천여 세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구역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의 그런 관심이 초집중된 그런 지역인데요. 현재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진행 중이고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제 우선적으로 1만 2천여 세대의 입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건축 프리미엄 그 매물들의 프리미엄이 2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될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인데요. 작년 말에 이제 14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재추진되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입지로만 보면 이제 본 매물은 15구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14구역보다 더 여가 인접한 구역이므로 이제 입지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좀 해제가 된 지역이긴 하지만 현재 재추진이 이제 재개발 재추진이 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유타운이 주목받는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이 이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광운대역은 이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상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광운대역을 포함한 그 역세권 주변 지역을 이제 상업, 업무, 문화 등의 이제 복합 용도 시설을 도입을 해서 생활 경제 거점으로 이제 조성을 하고 또 이제 개발에 따른 공공기업부지를 벤처타운이나 그리고 창업 지원센터로 조성을 하는 창업 거점 기지로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약 7만 3천 평 정도의 이제 부지에 총 1, 2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을 민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내년 초 정도에 이제 확정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광운대역은 또한 이제 GTX 신호선의 정착지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하반기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선상 이제 광운대역은 청량역을 거쳐서 삼성역까지 딱 두 정거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강남의 접근성이 10분 내로 상당히 편리해질 것이고 앞으로 이제 강북에서의 광운대역의 그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동북선 경전철도 유타운 위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이 지역의 프리미엄이 2억 5천씩 붙는 그 이유를 충분히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점도 이제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상이 이제 한 개 차로로 되어 있던 도로를 이제 두 개의 도로로 나누고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지하화할 계획인데요. 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공원의 10배 공원에 그 10배 규모의 그 수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지는 교통과 호재들만 보시더라도 이 지역 매물들에 대한 그 가치 상승을 충분히 예측해 보실 수 있으시라 생각이 되면서 개발 호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북구의 개발 호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었는데요. 장위 뉴타운 관련 기대감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또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이나 GTX 신호선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곳의 미래가치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에 투자하기 전에요. 매물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유탄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집중을 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재건축이나 아파트는 사실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파트나 재건축 투자에 할 정도의 금액은 안 되겠지만 이 지역의 이제 가능성과 유망성을 보고 투자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적극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지역은 소액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유망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진입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인 성북구의 상월곡동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알찬 매물 알려주신 김윤지 팀장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매물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한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똑똑 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